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네, 저희 집에 인터넷이 고장이 나서 방송을 좀 못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시간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좀 고장난 김에 좀 쉬자 해서 며칠 쉬었고요.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게시판에 이래 이래 해서 방송을 잠깐 쉬고 있는데 5월 달에는 조만간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하고 글을 남겼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5월 달 방송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더 빨리 돌아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구독자분 연령층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예전 영상에 재판님 언제 와요? 못 빠지겠어요? 이렇게 또 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에 보면은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어요. 그 커뮤니티란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제가 가끔 게시판에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글을 올리기도 하고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면은 거기에 일정을 올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불인이 탈출기 3탄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불인이 탈출기 3탄의 내용은 좋은 집을 고르는 7가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집을 고르러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좋은 집이면은 가서 수압을 틀어보고 물이 잘 나오는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를 내려보고 물이 잘 내려가는지, 곰팡이가 있는지, 결로가 있는지, 그런 걸 따지는 걸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좋은 집은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7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좀 기억을 해뒀다가 본인이 집을 살 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좋은 집은 바로 역세권에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역세권이라는 것은 도보로 10분 이내에, 내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면 좋은 집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역이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1000개의 역 중에서 내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집은 단 10%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내가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집을 사게 되면은 나는 상위 10%인 집을 사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를 가서 30명 정도 왔어요. 그 중에서 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사는 친구는 단 3명밖에 없다는 거죠.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을 고르실 때 도보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을 사신다면, 그런다면 당연히 상위 10%인 집을 사는 거니까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대단지를 사야 됩니다. 이 대단지는 그 대단지 좋은 거 누가 몰라요? 대단지 좋잖아요. 근데 대단지는 비싸잖아요. 그런 대단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단지가 몇 세대인지 기준이 있어야 되고, 과연 대단지에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을, 역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곳을 살 건지, 아니면 조금 대단지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붙어 있는 곳을 살 건지, 이런 걸 결정할 때 좀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지라고 생각하는 건 보통 1000세대, 공이 아니네. 1000세대. 1000세대가 보통 대단지의 기준이고요. 예를 들면은 300세대가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도보로 10분 거리에 100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 1000세대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더 낫다. 그래야 나중에 본인의 수익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홀로동이 역의 초역세권에 있어요. 뭐 30초 거리? 역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도보로 10분 떨어진 1000세대가 나중에 더 큰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대단지는 1000세대다. 그리고 조금 떨어지더라도 되도록이면은 대단지를 선택하는 게 더 좋다. 연식이 조금 더 오래되더라도 대단지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바로 용적률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비행을 하는데 부기장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인지 궁금한데 본인이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이 집이 기장님이 보기에는 어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집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그런데 저한테 기장님, 용적률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접근 방법입니다. 용적률 자체를 몰라서는 절대 안 되고요. 용적률이라는 거는 내가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3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일반 아파트들은 한 200%, 250%, 270%까지 지어졌어요. 그 아파트가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세대수가 얼마큼 늘어날 여지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지금 뭐 150%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는 허물고 새로 지었을 때 300%까지 늘어나니까 2배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 단지 수가 세대 수가 뭐 1000세대다 그럼 2000세대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좋아요? 2000세대까지 늘리면 나머지 1000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건축비를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건축 시에 본인 부담금이 안 들어가거나 또는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남으면 돈을 돌려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건설사가 정말 양심이 있는 건설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돌려받는 거지만 돌려받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용적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아셔야 되고 용적률은 어떻게 알아요? 네이버 창에 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매매, 전세, 월세가 있는데 매매를 딱 누르고 들어가서 뭐 전세를 눌러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기 단지 정보가 있는데 단지 정보를 누르시면은 용적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99%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30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712세대예요. 여기는. 그래서 2712세대에 50%를 더 지을 수 있는 거죠. 1.5배를 더 지으니까 총 나중에 재건축 시에는 4000세대까지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간단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용적률을 확인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네 번째로는 대지 지분입니다. 이 아파트의 대지가 과연 내가 25평 아파트를 샀을 때 나는 이곳의 땅을 몇 평을 사는지가 중요해요. 결국에는 아파트라는 것 자체는 50년, 100년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건축을 바라봐야 됩니다. 재건축을 바라보려면 내가 가진 대지 지분이 중요해요. 재개발,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몇 평을 가지고 있지? 내가 이 아파트를 샀을 때 25평 아파트를 사면은 여기서는 12평, 저기서는 18평, 또 저기서는 뭐 15평 다 다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몇 평인지를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이제 한남 더힐 그 대기업 회장님들 많이 살고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한남 더힐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남 더힐 25평이 10억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나누면은 평당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꼴이죠. 아파트로 따지면. 하지만 그 한남 더힐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내가 25평 아파트를 사면 내 땅이 20평이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내가 이 25평 아파트를 사면 한남동에 20평 땅을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남동에 20평 땅을 사는데 10억이었으니까 10억을 20평으로 나누면 평당 4,500만 원 주고 사는 거죠. 내가 한남동에 용산구 한남동의 땅을 평당 4천만 원 주고 사는 거구나, 4,500 주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남 더힐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 시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지금 한남동 평균 땅값이 6천, 7천인데 거기는 4,500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싼 가격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 한남 더힐 25평이 20억 정도, 그러니까 2배 정도 올라서 20억 정도 육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거기서는 평당 1억이 된 거죠. 땅값이. 근데 보통 지금 용산구 한남동이 평당 1억 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단가, 평당 땅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내가 산 아파트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을 때 나는 이 아파트를 사면 이곳의 땅을 몇 평 정도를 내 이름으로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한 번쯤은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용적률이랑 같이 이어서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용적률도 알아야 되고요. 대지 지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초등학교가 집값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제 그 경험의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그 아파트를 사러 갔었어요. 3억짜리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A라는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이 아파트는 이제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굉장히 뭐 제가 봤을 땐 괜찮다 싶어서 그 아파트를 사러 가고 그 아파트를 사고 나오는 길에 바로 길 하나 건너 길 건넌 것도 아니에요. 한 뭐 1차선이니까 거의 10m 정도 떨어진 반대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는 2억 4천이더라고요. 20%나 싸죠. 길 하나 건너면 아파트인데. 근데 그 아파트는 단점이 초등학교가 배정이 저기 반대편에 있는 6차선 왕복 도로를 건너서 가야 됩니다. 길 하나 사이에 두고.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A 아파트의 선호 현상이 높아져서 A 아파트의 가격이 20% 정도 더 비싼 거죠. 근데 또 제가 또 싼 거는 또 잘 못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그 B라는 아파트를 2억 4천을 주고 샀습니다. 나중에 이 두 아파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A라는 아파트는 4억까지 올랐고요. 그러니까 1억이 오른 거죠. B라는 아파트는 2억 4천에서 3억이 됐습니다. 6천만 원이 오른 거죠. 그러면 가성비로 생각했을 때 우리는 1억이 오른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6천이 오른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당연히 1억이 오른 아파트를 사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좀 느낀 점이 초등학교가 정말 중요하구나. 나는 초등학교를 당장 보낼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내가 이 집을 팔 때, 그 다음 사람이 사갈 때는 그걸 굉장히 많이 보는구나. 그래서 초등학교도 꼭 봐야 됩니다. 주변에 여기 아파트는 무슨 혁신 초등학교 그런 데로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좀 메리트가 있고 여기 아파트는 도로를 엄청 건너서 가야 돼요. 근데 대신 뭐 부모님들이 등하교 시간에 이렇게 그런 안전 도우미 같은 걸 하긴 해요. 괜찮아요. 하더라도 결국에는 아이들이 건너다가 좀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통 부모라면은 조금 더 주더라도 이 A라는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집을 구입하실 때 나는 초등학생이 없는데요, 자녀가 초등학생이 없는데요 하더라도 이런 쪽을 더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꼭 초등학교를 확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부동산에만 많이 가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를 주로 활용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꼭 봐야 될 두 군데의 카페를 제가 알려드리고요.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네이버 카페 이렇게 치고요. 네이버 카페를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이라고 입력을 하면 많은 카페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카페 회원수 기준으로 보면 여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100만 명 정도 되고요. 아름다운 내 집 만들기 8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국구를 볼 때는 부동산 스터디, 그리고 수도권을 볼 때는 내 집 마련 아름다운 내 집 갖기라는 카페를 활용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는 아파트 또는 살려는 집 있죠. 그런 곳에 이름을 검색을 해보는 거죠. 여기가 과연 살면서 질이 어떤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지 장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으로 여러분들이 그 해당 지역에 맘카페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가입하는 마포면 마포 맘카페, 김포면 김포 맘카페, 청라면 청라 맘카페. 맘카페가 원래 취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엄마들을 위한 그런 카페지만 실제는 요새는 부동산을 대변하는 카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개인 간의 직거래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장점이나 단점 또는 인테리어 좋은 팁 또는 어디 중문 설치하는 곳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싹 검색을 해서 이 집의 단점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은 김포 같은 경우는 비행기 소음이 심할 것 같은데 과연 사는 사람은 어떨까? 그럴 때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많은 글들이 있잖아요. 그걸 쭉 읽어보면 도움이 확실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고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집에 가서 물이 잘 나오는지, 수압이 좋은지, 그리고 결로가 없는지,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찍힌 데가 없는지, 벽지는 좋은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나중에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내 돈은 몇십만 원 조금 더 들여서 얼마든지 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가 가진 입지 그리고 이 아파트의 향후 미래 가치 그거를 보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방송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창문 열어놓고 방송하고 있는데 바람 소리가 좀 이렇게 귀를 막 간지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산책도 하시고 커피도 한 잔 먹고 바람도 쐬고 그런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